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산업기사 실기 9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앱졸버, 서지 보호기, 피레기, 피레침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서지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상전압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전압이죠. 그럼 이상전압을 우리가 구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이상전압이 있겠죠. 이렇게 외부적인 이상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이상전압도 있습니다. 크게. 그러면 여러분의 외부적인 이상전압이 뭘까요? 예, 낙내입니다. 낙내. 그 다음 내부적인 이상전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차단기가 이거 온오프를 할 때 이렇게 온오프를 할 때 서지가 발생되죠. 이런 거를 우리 개폐 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전압이더라면 이렇게 외부적인 이상전압으로 낙내를 두고요. 내부적인 이상전압으로 개폐 서지를 두죠. 그래서 내 서지의 피보호물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뭡니까? 이거 서지 보호장치 앱솔버 아닙니까? 이렇게 앱솔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앱솔버인데 여기서 지금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를 분류하고 또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분류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앱솔버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걸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 이상전압의 크기를 봅시다. 이렇게 크기를 보면 이게 서지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쳐진다고요. 그러면 이 전압이 적어도 200kV 이상 커지거든요. 이게 최소한. 그러면 어느 적당한 점에 와서 차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단을 하면은 이 지점에서 내가 보호장치를 차단을 해야 되겠더라면 바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전압 스위칭입니다. 바로 제를 놓는 거죠. 전압 스위칭이고 이거를 좀 느긋하게 차단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압 제한행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짬뽕시키는 게 복합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지가 들어오면 이래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단기 거쳐가지고 여기에 모타를 한다면 이 모타를 보호해야 되죠. 모타를 보호하려면 이 자리 모타 바로 위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 앱솔버를 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달아주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제로 볼트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느긋하게 제한하는 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위치형 SPD, 그 다음에 제한형, 복합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조금 지우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회로 이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원포트, 투포트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한번 들었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포트다라면 원포트가 있고 투포트가 있죠. 이렇게 원포트는 단자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 개 단자가 두 개짜리고
2포트는 그렇죠. 단자가 몇 개다? 4개짜리죠. 그래서 SP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개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뭐 입력책이 되겠죠. 요게 뭐 출력책이 되겠죠. 요런 타입을 우리가 2포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1포트 SPD가 있고 2포트 SPD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종류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 스위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 제한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짬뽕인 복합형이 있죠. 그럼 우리가 1포트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2포트인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 복합형 SPD가 우리가 2포트형으로 많이 나오죠.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자, 여기에서 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설치 위치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 위치를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칭 전압에 따라서 서지 흡수기 그죠? 우리가 앱솔버의 전격을 하는데 이렇게 전격 전압하고 공칭 방전 전류를 함께 써라 이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칭 전압은 많이 했었죠. 개통 전압 아닙니까? 공칭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있죠. 그러면 공칭 전압하고 전격 전압은 계속 어떤 기기가 허용할 수 있는 전압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칭 방전 전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 공칭 방전 전류는 뭐냐? 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는 기기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기를 보호하는데 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전류입니다. 흘러내리면 이게 기기가 보호되겠죠.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번 좀 분류를 해 볼게요. 하면 우리가 공칭전압이 지금은 우리가 3.3kg 뭐 이런 거 안 써져 옛날에 썼던 거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공칭전압이 3.3kg가 있고요. 그 다음에 6.6kg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우리 투투나인 22.9kV가 이게 다 공칭전압이죠. 그러면 3.3kV는 전격전압이 4.5kV 정도 됩니다. 6.6kV는 7.9kV 되고요. 22.9는 18kV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SPD입니다. SPD로 잡으면 이 공칭 저거 5카입니다. 5카. 여기도 5카. 여기도 5카. 그래서 SPD는 공칭 방전 전류가 5카. 다시 5카라는 이야기는 5에다가 10의 3성 아닙니까? 5000A죠. 그래서 우리가 5kA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통상 5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금 VCB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진공 차단기 백큐ම් 서킷 브레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 달죠. 근데 여기가 얼마야? 22.9kV니까 전격이 얼마? 18kV고 5카죠. 그 다음 이게 3.3kV입니다. 3.3kV니까 전격 전압은 4.5kV 다 5카라 그랬죠. 그러면 차단기는 어디다가 다느냐? 그 SPD를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차 아닙니까? 여기 2차죠. 그럼 2차 측 여기다 한다고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SPD를 달죠. 이렇게. 기호는 똑같죠. 이게 피레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타인 경우는 앞단이 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칭 방전 전류가 나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된 것 같은데 피레기 나와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피레기에도 방전 전류가 있습니다. 공칭 방전 전류가 여기에 따라서 구분을 짓습니다. 짓는데 갈로 타입으로 나왔는지 제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나왔는지를 지금 헷갈리는데 이 피레기는 이렇게 공칭 방전 전류가 10카가 있습니다. 10카. 5카가 아니고 10카가 최대고요. 그 다음에 5카가 있고 그 다음에 2.5카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 10카를 쓰느냐. 이거는 발전소. 모든 발전소는 피레기 10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154kV 이상. 154kV 이상은 우리가 154kV 이상은 다 10카를 씁니다. 10카를 쓰고 또 66kV 그죠? 66kV 이하 66kV 이하에도 10카를 쓰는데 이거는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지어있는 게 이 변압기 뱅커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3000 kVA입니다. 요거 초과입니다. 요 이상 초과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10카를 쓰죠. 그러면 5카를 쓰는 경우는 발전소는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변전소에 5카를 써놓은데 똑같이 이렇게 66kV 이하에 쓰는데 이 뱅커 용량이 이게 3000 kVA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5카를 쓰는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배전선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배전선로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투투나인 22.9kV 여기에 씁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그 산업기사 시험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또 하도 문제를 좀 어렵게 내니까 기출 문제에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공칭 방전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SPD는 앱솔버는 다 5카죠. 그런데 피레기는 10카짜리가 있고 5카짜리가 있고 얼마가 있다. 2.5카짜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메모를 좀 해 두셨다가 혹시나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기호하고 SPD의 기호 같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같죠, 이렇게. 색깔 넣어가지고. 예. 원리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좀 넘길게요. 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반복에 나오죠. 우리가 앱솔버입니다. 앱솔버의 기능하고 설치 위치 했죠. 다 설명이 들어갔던 거. 그래서 여러 설치 위치는 개폐서지가 발생하는 차단기를 2차 체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호 대상 기기는 앞단에 1차 체계. 이해되셨죠?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는 피레기하고 피레침인데
요즘에 KC가 바뀌면서 피레침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이거를 피레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피레침이라 적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피레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피레기하고 그죠? 피레기하고 피레침하고 차이점 아시죠? 이렇게 피레침 정확하게 피레 시스템이죠. 이렇게 이 차이점이 있죠. 피레기는 변압기 보호죠.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쓰는 거고 피레침은 건물 보호죠. 이렇게 여러분 지붕 위에 이렇게 창 하나 안 꼽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피레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피레기는 변압기 보호입니다.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 아닙니까? 변압기 보호고 그 다음에 피레침은 건물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구분하면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피레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애자죠. 이렇게 애자가 요 안에 내부에 뿡 뚫려 있어. 이렇게 뿡 뚫려 가지고 이 안에 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여기에 이 안에 이렇게 통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세라믹 같은 거 흙으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여기는 갭이죠. 이렇게 갭이고 이거를 저는 그냥 흙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흙이 세라믹이니까 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낙뢰가 들어오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흙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성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빵 터지고 나면 이게 따가따가 흔들면 이게 따가따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터지고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기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이 애자 껍데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이 애자죠. 애자. 요렇게 지금 전기선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 아시면 빨리 이해가 되겠죠. 그래 피레기 애자 부분에 손상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이 깨졌나 안 깨졌나 이걸 보자는 거죠. 그 다음 피레기 1차측 여기가 1차측 들어오는 입구고 여기가 나가는 데 아닙니까? 이게 뒤에는 어스대 있겠죠. 땅이 묻겠죠. 1차측 2차측 단자하고 단자 볼 때 쪼는 선 쪼는 거 요거 이상 유무 점검하고 그 다음 피레기의 절연장 측정하고요. 피레기의 접지장을 측정한다.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뭐 외워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피레기의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레기가 이상전압이 인가됐죠. 이렇게 피레기가 이렇게 이상전압이 탁 들어오면 아까 제가 SPD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 낙뢰가 적어도 200kV 이상 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쳐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압이라 봤을 때 시간으로 보면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차단을 하면 여러분이 피레기든 SPD든 똑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설치되지 않습니까? 접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뭐 변압기도 접지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낙뢰가 확 치면은
이 변압기가 자기 스스로를 견디질 못한다고요. 이게 만약에 22점 밑에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파워라인입니다. 배전솔로가 22.9kV라고 하면 여기에 변압기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변압기면 접지가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변압기 앞에 이렇게 피레기를 단다고요. 이렇게 피레기를. 그러면 여기 낙내가 적어도 200kV 이상이니까 이 변압기가 22.9kV에 설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낙내가 치버리면 이 변압기 작살난다고 깨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감당을 못하니까 남한테 부탁을 하죠. 뭐를 부탁하느냐 하면 나의 절연을 좀 도와달라. 그래 변압기가 깨진다라는 이야기, 전기 기기가 제가 표현하는 깨진다는 이야기는 절연이 파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 LA가 피레기가 순간적으로 쇼트가 일어나는 거죠. 쇼트가 일어나면 결국 이 양단 전압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0V 되는 겁니다. 0V 돼버리면 이 0V 돼 있는 게 오래 간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쇼트 상태 아닙니까? 그럼 큰일 나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요 시간이 아주 빠르다는 이거 피코세컨드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빠른 시간에 흐르고 말아야지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순간적으로 피레기가 동작되면 이 양단이 쇼트가 난다. 그럼 그 쇼트 난 기간이 오래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집에 220V도 쇼트 나면 차단기 바로 떨어지는데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피레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이 그 갭이죠. 갭형 피레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피레기는 크게 이 갭이 있느냐 갭이 없느냐 이게 없느냐. 그럼 없으면 우리가 갭레스죠. 그죠? 갭레스형이냐 아니면 갭형이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 요소를 쓰라니까 아까 지금 제가 안에 뭐 돌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였다 그랬죠. 그걸 아까 뭐 제가 뭐랬습니까? 특성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성 요소가 있다. 쉽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피레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피레기의 구비 조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 말들이 그대로 다 써집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데 이래 충격파가 들어오면 방전해야 되겠죠. 피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충격이라는 거는 적어도 낙내가 200kV 이상이니까 팍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빨리 방전해야 되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빨리 방전해야 되는데 충격파가 왔을 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 땅으로 흘러내버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격파가 들어올 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죠. 빨리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상용 주파수입니다. 우리 주파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상용 주 60Hz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뭐 순간적으로 60Hz의 주파수가 과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방전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용 주파수에 관련된 것은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되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제한 전압이라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피레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피레기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뒤로 다 나름대로의 전압이 여기 22.9kV면 22.9kV의 만큼 다 뭐가 돼 있다. 절연 내력이 다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요 피레기가 한번 동작하면 이 피레기 양단에 떨어지는 이 전압을 우리는 제한 전압이 한다고요. 그러면 이 제한 전압이 높아버리면 여기 뒤에 있는 이쪽 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한전압이 낮아야 되죠. 다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피레기가 이리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피레기가 예를 들어서 220V짜리라고 하면 여기에 부하가 전부 몇 볼트짜리야? 이 부하가 다 220V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낙뢰가 치가지고 이래 싹 흘러 지나가면 이 피레기 양단에 전압강화가 생기겠죠. 이 전압강화가 제한전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압이 220V가 아니고 250V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게 뒤에 세팅되어 있던 220V짜리의 기기들 다 어떻게 됩니까? 작살나죠. 이게 절연 내력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전압은 높으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제한전압은 낮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요 뒷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류라는 이야기는 뭘요? 요 위에서 이 자리에서 보호가 들어왔습니다. 보호가 들어왔으면 순간적으로 제로 시켜야 되죠. 이렇게. 그죠? 전압 스위치형처럼 순간적으로 팍 제로 시켜야 된다고. 제로 볼트니까. 그럼 이게 순간 제로가 된 거죠. 근데 계속 제로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제로 시키는 거를 우리는 속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류인데 이 속류가 계속 제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뒷단에 있는 변압기고 뭐고 다 숏더라고. 다 0볼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로 시키는 전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제로 시켰으면 끊어버려야 되지. 그게 속류 차단 영역이 클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레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도 이 기사 공부할 때 다 외웠습니다. 이거를. 외웠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제한전압이죠.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아까 이야기했죠. 피레기가 동작하고 나면 이 양단에 피레기 양단에 떨어지는 전압강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피레기 제한 그렇게 쓰셔도 되고 피레기가 동작을 했을 때 피레기 양단에 떨어지는 전압이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충격전압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전격전압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격전압은 우리가 기기가 견딜 수 있는 전압 아닙니까? 허용할 수 있는 전압. 근데 피레기는 속류를 빨리 차단해야죠. 차단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양단의 쇼트가 0볼트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되니까 속류를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입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이 전격 전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뭐냐? 그래 충격은 낙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격 전압이 인가됐을 때 빨리 방전하라는 이야기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조금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레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알면 여러분 쉽게 되죠.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그래프 피레기가 낙뢰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쳐진다 그랬죠. 그럼 최고 전압 가기 전에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전압까지 해서 바로 차단해 버려야 되죠. 그래서 SPD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레기의 구비조건 3가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피레기의 종류를 써라 그랬죠.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다시피 피레기는 크게 2종류라 그랬죠. 피레기는 이렇게 피레기는 갭이 있느냐 갭이 없느냐. 다시 이야기를 하면 피레기가 있으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래 돼 있죠. 다 애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내부에 구멍이 뚫려 여기에 우리가 돌덩어리 하나 들어있다 그랬죠. 이 돌덩어리를 우리는 무슨 요소? 특성 요소라 하고요. 요 공기 갭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 갭. 여기가 공기 갭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 있느냐 없느냐. 갭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갭 레스라고 하죠. 이렇게 갭 레스 피레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뭐다? 다 갭하고 플러스 돌덩어리. 여러분 그리 이야기하면 되지. 이해를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특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성 요소를 다른 말로 하면 밸브 저항이죠. 밸브 저항. 이 특성 요소를 이렇게 용어로 밸브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브 저항이 특성 요소죠. 이 밸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이 있고 밸브형이 있죠. 이것도 갭 저항형이죠. 그럼 다 이 세 가지는 다 지금 뭐가 있다? 예, 갭 플러스 뭐 특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 요소가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밸브 저항형이다, 밸브형이다, 갭 저항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재료가 뭐다라고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피레기 종류는 갭이 있느냐 없느냐 크기에서 이 밸브형이나 밸브 저항이 다 뭐다 이게 특성 요소입니다. 저항 이것도 뭐야? 특성 요소인데 재료가 좀 다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문제는 기사 문제에서 뽑아낸 겁니다. 우리가 피레기를 설치할 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피레기를 설치할 때 어디다가 설치하느냐면 피레기 설치입니다. 피레기 설치 장소인데 여기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분석했던 10년에 분석했던 피레기의 산업기사의 설치 위치가 안 나와서 이 기사 문제입니다. 기사 문제에서 뽑아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발전소가 이렇게 있죠. 그죠? 발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변전소 거치면은 이제 22.9kg를 다운되죠. 그러면 쉽게 할게요. 여기 전봇대가 있으면 여기 깡통 3개 달렸죠. 깡통 3개 변압기 아닙니까? 그래 타고 나가서 여기에 수용가로 오죠. 이렇게. 수용가로 오면 이 선로가 지중선로로 와서 큰 건물들 이게 뭐 건물이 뭐 20층이다. 그 지하에 요 지하층에 전기실이 있죠. 여기에 전기실이 있으면 일로 들어간다고. 일로 뭐가 들어가? 전선이 들어가지. 이렇게 전선이 제가 빨간 색깔로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서 따죠. 이렇게 따서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중선로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 빨간 선은 지중선로고 이거는 가공선로 아닙니까? 공중에 하늘에 붕 떠 있는 선로. 하늘에 붕 뜨는 선로 가공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공은 항공기 할 때 그 공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야? 이 지점이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데가 발전소 입구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발전소 출구, 그 다음에 변전소의 입구, 그 다음에 변전소의 출구, 그 다음에 지중선로하고 가공선로하고 만나는 이 지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톡과 변압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왔을 때 수용가에 입구 됐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여기가 피레기 설치 장소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할게요. 발전소의 입구 출구, 변전소의 입구 출구,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가 만나는 점, 그 다음에 특고 변압기에 거쳐가지고 요 수용가에 들어가는 입구, 1입구.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피레기 설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변전소 아닙니까? 여기는 표시가 없으니까 여기 표시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표시 안 합니까? 해야 되죠. 여기도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용가 안 합니까? 해야 되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있네. 그죠? 변전소에도. 여기도 변전소가 있죠. 이렇게. 그럼 다 설치해야 되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또 치고 나가니까 해야 되죠. 여기도 해야 되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말을 읽어서 이렇게 조금 가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레기 설치 장소를 하라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바로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요렇게 절연협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절연협조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렇게 아까 지게 우리가 배전선로가 229이죠. 그 여기에 변압기가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게 이게 자기의 내공이 지가 견딜 수 있는 내공, 저는 내공이라고 하는데 절연 내리기지 않습니까? 그럼 절연 내리기 있는데 얘를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이 치는 이 번개가 낙뢰가 200kV 이상이라고요. 이게 그럼 얘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변압기가 200kV에 견딜 수 있도록 변압기를 설계했다 그러면 낙뢰 치도 되겠죠. 그럼 이 변압기가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비쌀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럼 거의 22.9kV의 절연 내력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하는데 이 낙뢰가 200kV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 200kV를 합시다. 그 번개 때려버리면 이 변압기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내 좀 도와주소 이렇게 요청할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연협조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54kV에 절연협조를 하는데 이 각 기기의 절연 강도를 비교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절연 강도 비교를 우리가 여기 보면 BIL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BIL. 이거 베이스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충격파가 들어와도 이 충격 전압이 들어온다. 이 낙뢰 아닙니까? 쉽게. 낙뢰가 치도 지가 견딜 수 있는 강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강도가 다 다르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제일 860kV, 그 다음에 여기가 750kV, 650kV, 460kV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다 보면 이것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기기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강도가 많이 먹는 게 선로 애자입니다. 우리가 선로에 붙어있는 애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폐기에 붙어있는 애자입니다. 애자가 제일 크죠. 선로 애자, 그 다음에 계폐기에 붙어있는 지지 애자. 이 무슨 말이냐면 계폐기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압기죠. 네 번째가 피레기 제한 전압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보셔가지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밤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가 이 숫자를 앞에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글자가 잘 이렇게 뚜렷 안 보여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앞에 부하 불평행률을 할 때 여기 기사 문제를 끄집어 왔어요. 끄집어 왔는데 거기가 불평형 문제는 전부 피상전력이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문제가 제가 이거를 킬로와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KV에 피상전력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킬로와트로 봐서 역률로 나누시라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킬로와트로 잘못 읽었습니다. 숫자도 잘못 보고. 그래서 이게 좀 스탠드를 좀 캐 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피레침을 좀 지울게요. 피레침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건물보호입니다. 건물보호.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죠. 조금 더 지울게요.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위에 한번 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 창이 하나 꼽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이걸 지금 낙뢰를 잡는 거 아닙니까? 낙뢰를 잡아야 될 거죠. 그죠? 낙뢰를 잡아야 되죠. 이렇게. 그럼 낙뢰를 잡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레부라고 합니다. 수. 잡는 거, 뇌를 잡는 거, 요걸 수레부라고 합니다. 그럼 낙뢰를 잡았으면 이렇게 땅으로 다 보내야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땅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땅으로 보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래로 내린다 그래서 이걸 인하도선 이렇게 하죠. 되게 보면 이 두 가닥에서 내려오죠. 양쪽으로. 이건 건물이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거 뭡니까? 이거 접지입니다. 접지. 그래서 이 접지도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접지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레 시스템이다라면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KC가 바뀌면서 피레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레 시스템의 구성을 세 가지 써라.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창 하나 꼽혀 있지 않습니까? 창. 낙뢰 잡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수레부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 내려와야 되죠. 인하 도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지 시스템.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피레 시스템은 피레침입니다. 피레 시스템은 건물보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수레부 여기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창 하나 꼽혔죠. 이렇게. 이걸 우리 돌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서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옥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가 옥상인데 이 안에 뭐 나무도 있고 이렇게 뭐 휴게실도 있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난간이 요렇게 있죠. 난간이 펜펜하게. 이해되십니까? 난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 난간 위로 이렇게 도체 같은 게 하나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지나가서 여기에 녹색깔이 밑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얘예요. 인하도선 접지로 가죠. 이거. 그럼 요렇게 뺑 둘러가지고 요게 애자로 이렇게 지금 요 면이 평면이면 이렇게 애자가 요렇게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도체가 지나갑니다. 이거 도체는 피부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게 수평도체입니다. 이해되셨죠? 돌침이고 수평도체고. 그 돌침을 해도 되고, 여러분 옛날 아파트에는 다 이게 창 하나 안 꼽혀 있었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수평도체를 싹 돌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메시도체는, 여러분 메시라는 거는 거물 아닙니까, 거물. 이런 거물들. 이 거물이 메시인데, 여러분이 요 위에다가 이 거물을 치버리는 거지, 이렇게. 거물을 메시로. 이게 바로 메시도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뇌부 시스템의 배치 방법을 세 가지를 쓰라 그랬지.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조금 제가 지어볼게요. 조금 지어보면 이거 좀 지울게요. 지어보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이해를 하면 훨씬 여기가 좋죠. 이렇게 침을 하나 박았습니다. 침을 받고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낙내가 치면. 그럼 이 각도 안에서 이만큼의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도 안에 넣은 낙내가 치도 이 건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보호각법입니다. 그럼 이 벗어나면 보호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각도를 쳐서 이 각도 안에 있는 건물은 낙내가 치도 보호하겠다는 게 보호각법이고요. 회전구체법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의로 낙내가 치는데 요 반경을 알로 가상을 합니다. 가상을 해서 여기에 낙내가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낙내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안에 들은 데다가 다 지금 뭐 해야 돼? 필리침 박아야 되죠. 이해되셨죠? 이게 회전구체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을 만들어 놓고 뺑뺑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메시법은 말 그대로 더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로? 메시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레 시스템이 나오면 일단은 피레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다는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뇌부에는 돌침이 있고 수평도체가 있고 메시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치 방법은 보호각법이 있고 배치하겠죠. 이렇게 이쪽도 건물이 있으면 또 배치하겠죠. 이렇게 이 범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배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전구체 설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좀 여러분이 외우는데 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 했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